이제부터는 이제 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안이라도 할 수도 있고 사실 강한 권고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잔소리들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자료를 작성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자과 과목별로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걸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리는 계산 문제가 많죠. 화학은 이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계산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물리나 화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강의도 듣고 복습도 열심히 했는데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물리나 화학의 계산 문제는 이론 공부하고 다르게 계산 문제 자체의 스킬을 체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생물은 아시다시피 이론이 굉장히 많죠. 지학은 이론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충분히 공부하시면 10개를 맞출 수 있고요. 근데 뭐 생물학 자체가 지학보다 이론이 많다 그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을 보면 생물학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됩니다. 맞출 수 없는 부분까지. 그다음에 생물학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유전학 부분입니다. 유전학은 어려운 유전학 문제는 사실 전공자도 풀기 힘들거든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실전에서 유전학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풀어보시고 1, 2분 내에 안 푸시면 빠르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좋죠. 물리, 화학의 어려운 계산 문제에 준하는 논리 추론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물에서는 유전학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과목이 그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리화학은 전형적인 영역에서 나옵니다. 이론은. 근데 계산 스텝이 긴 문제들이 있어요. 계산 스텝이 길면은 그건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산 문제는 풀다가 틀리게 되면 다시 풀어야 되죠. 그래서 풀이 시간과 난이도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고요. 생물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NT 문제들을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뭐 정복하기 좀 힘든 문제들이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자, 이 그래프는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요. 그냥 개념 이해를 위한 모델 그래프인데 난이도 변동을 보시면 지학의 경우는 가장 쉽고 난이도 변동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학은 트렌드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 생물은 지학보다 난이도가 높고 변동이 약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NT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물리는 생물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셔야 되고 난이도 변동이 더 크고, 화학은 최고 난이도에 난이도 변동도 극심합니다. 쉽게 나온 해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나온 해들이 있어서 화학은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2월까지 자과를 공부하실 때 시간이란 자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투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해 본 건데요. 지학은 빠른 시간 내에 만점까지 가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생물의 경우는 이제 한 7개까지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는 좀 어렵죠. NT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최근 추세처럼 NT 문제들이 안 나온다면 그 이상의 득점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화학의 경우는 올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사실 5개 정도가 비전공자한테는 한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는 화학보다는 좀 쉬워서 한 뭐 6개, 7개 보실 수 있는데, 물리하고 화학의 시간풀이, 문제풀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비전공자라도 이제 그 해 물리화학 문제가 난이도도 낮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시간도 적정하다 그러면 이 추가 득점을 고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이 점수대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영역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물리화학에서 뭐 11문제, 12문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몇 문제를 맞추도록 디자인하는 게 좋은가라는 측면인데, 일단 아래쪽을 보시면 최근 3년 말고 그 이전을 고려를 하시면 그때는 지학은 9개, 10개, 그다음에 생물은 5개, 6개, 그다음에 물리도 5개, 6개, 화학은 4개 정도를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점수가 57.5, 65, 한 60점만 돼도 사실 훌륭한 점수입니다. 자과. 그때 당시에는 60점 맞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를 디자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 3년의 트렌드를 고려하면 2022년에도 같은 트렌드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생물의 경우는 한 3문제 정도 추가로 비전공자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개, 운 좋으면 9개까지도 사실 맞출 수 있습니다. NT가 안 나온다면. 물리는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두 문제 추가, 화학은 한 문제 정도 추가하게 되면 점수가 65점에서 75점이죠. 사실 70점만 돼도 훌륭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건 산재와 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90, 85, 70점이면은 90, 85, 70점이면 24.5. 평균이 81.6 정도 되거든요. 훌륭하게 붙을 수 있고, 뭐 75점 정도까지 가실 수 있으면 안정적이죠. 다음은 추가적인 내용인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최근 3년 이전의 트렌드 때 이 정도 득점이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민법하고 산재도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렵거든요. 나한테 안 맞아서 자과에서 나는 고득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추가 득점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화학이나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문제 풀이 시간이 크게 제약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쪽에 시간을 투입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죠. 그다음 생물에서 NT가 나오는데 이쪽 영역을 정복하시겠다.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캠벨 바이올로지 이상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쪽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강의도 한 3배, 보통 16강을 하는데 3배 이상 해야 되고,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도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추가 영역하고 이쪽 추가 영역은 약간 특성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주력 과목을 어떻게 잡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목이 4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2과목을 주력 과목으로 잡는 게 좋죠. 근데 현재 출제 경향상 그건 불가능하고, 전공이 특별히 이제 맞는 전공이 없으신 분 기준으로 1차 주력 과목을 지학을 선택을 하시고 2차 주력 과목으로 생물하고 물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화학은 방어적으로 한 4개나 5개 정도 맞추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2과목을 포기하고도 합격한 분들이 있었고, 한동안은 한 과목 포기하고 합격한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컷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과가 좀 쉬워졌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3과목 중에 어렵게 나오는 게 있으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포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화학 같은 경우에 쉬운 부분만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화학의 분광학을 비전공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분광학은 거의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NMR이나 IR 같은 거는 기본만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게 나오고, 풀이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집중을 해서 쉬운 부분을 찾아내서 4과목을 다 커버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 전공자별로 좀 보자면, 생물 전공자의 경우는 1차 주력으로 생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T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지학 2개 과목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물리 전공자는 물리하고 지학을 1차 주력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학 전공자는 사실 저도 원래 전공은 화학이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본인의 화학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대신 화학은 내 과목이기 때문에 화학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대충 하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2018년 같이 나올 때는 전공자도 사실 대응할 수 없는 정도였거든요. 화학은 난이도 변동도 극심하기 때문에 화학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대신 화학 전공자는 다른 과목들, 물리, 생물, 지학을 충분히 공부하시면 가장 유리하죠.
화학까지 고득점을 하게 되면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물리를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화학을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물지학 실품 물리화학에 집중하겠다. 거의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이 시험을 접하시는 부분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나는 화학 전공자니까 화학부터 풀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 전공이나 주력 과목 상관없이 무조건 비계산 과목을 먼저 푸셔야 돼요. 지학하고 생물 중에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푸시고 지학 생물 다 푸신 다음에 화학은 무조건 맨 나중에 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공자라도.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실제 문제 풀이 시간은 생물하고 제약은 합해서 좀 공부하시면 20분 내로 진입이 되고요. 많이 하시면 15분도 가능하고 뭐 13분 이하도 가능합니다. 물리는 보통 20분인데 많이 하시면 15분까지 단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은 나머지 시간을 화학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일단 과목별 학습 방법은 뭐 지학은 뭐 무조건 열심히 하시고 생물 전공자는 약간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비전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T 문제를 제외하고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요. NT 문제가 없을 때는 좀 한 8점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NT 문제를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리는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이죠. 화학도 그렇고. 그래서 좀 강의를 빨리 들으셔야 돼요. 1년 중에 빠른 시기에 듣고 물리는 공부를 할수록 이해도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들어서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공부하면은 이해도가 성숙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물리하고 화학은 빠른 시기에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론 공부 외에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법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이라고 하죠. 책만 덮으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물리와 화학의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풀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별게 없고 주기적으로 뭐 2주나 3주 시간을 정해서 한 뭐 10문제, 20문제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 문제, 계산 문제, 풀이 스킬의 감을 계속 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 예. 그래서 특히 화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로 측정을 하시면서 난이도도 같이 기재를 하시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은 화학의 어떤 유형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이 유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아도 못 푸는 문제, 이게 빨리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이제 화학의 헤세 법칙이라고 있는데 반응열 순환하는 거죠. 근데 헤세 법칙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3분 정도 걸리고, 차라리 짧은 건 이성질체 문제들이 오히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다음에 착화물도 시간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몰리큘러 오비탈이나 혼성 오비탈 쪽도 적정한 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학에서 기본적인 건 사실 반응식이죠. 반응을 시켰을 때 뭐 AB를 반응시켜서 CD가 나온다. 그러면 이니셜, 그다음 체인지,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몰수로 계산을 한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 분압으로 변환을 해주고 막 추가적으로 붙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해보시고 쉬운 문제만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선택할지 버릴지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기출을 중요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피트 미트나 아니면 뭐 수능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 가서 자기 전공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하고 변시에 나오는 자과 시험 문제는 사실 다릅니다. 뭐 전공을 해서 자기가 화학 전공이다. 그래서 화학을 공부할 때는
화학에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되면 그 유도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공부해야 화학의 기본부터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지만 변시자과에서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절대 안 나옵니다.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시 특성이 이제 변리사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는 응용이지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리 쪽을 뭐 드립다 파는 거는 방법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시험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사실 기출 문제거든요. 뭐 산재나 민법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과는 특히 기출을 중요시하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워낙 넓게 나오는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무조건 기본서를 달달달 외우면 사실 나중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물 쪽은 쉬운 교재로 공부를 하시고 쉬우고 뼈대가 되는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영역에서 이 용어들에 관련된 게 자주 나오고 이쪽 영역은 이유는 모르지만 잘 안 나온다. 그럼 가볍게 넘어가셔야 되죠. 그렇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시려면 머릿속에 생물 기출에 대한 매핑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이제 자과 학습 순서는 처음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 자체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출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기출 관련된 이론들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과 기출 유사 영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뭐 다른 객관식 문제들을 풀던가 해서 2차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넓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생물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강의를 빠르게 수강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법이나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은 민법 공부하시면 놀랄 거예요. 양이 너무 많죠. 그리고 어렵고 이공계 대부분인데 논리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민법을 처음에 강의 들을 때 복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허덕이면서 강의를 듣게 되죠. 그다음 민법 끝날 때쯤 특허도 진행이 되고 상표 진행이 되고 자가도 시작되고 좀 있으면 디자인 시작되고 정말 이렇게 강의가 쏟아져 내린다는 느낌이 들 텐데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시고 복습을 못했으니까 다음 강의는 한 달 후에 듣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의는 최대한 빨리 수강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 과목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그래서 이 과목 전체가 어떤 영역이고 어떤 난이도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을 하셔야 어떤 과목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최대한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복습을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찜찜하시죠. 그래도 참고서 노력을 해서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의 기출 경영은 기존 과목 좀 많이 다르죠. 그다음 핵심은 생물의 NT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물리화학이 난이도는 그렇게 낮아진 것 같지 않은데 풀이 시간이 감소한 것 같다. 그걸 주의하시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3년의 출제 경향이 사실 좋거든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와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 3년의 출제 경향이 사실 좋거든요. 변별력이 있어서 그 모든 수험생의 점수를 이렇게 착 펼칠 수 있는 건 최근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단언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취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이제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버리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자신만의 자과 전략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메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생물 강의를 하니까 생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예, 생물에 대해서 이제 13년간 기출 분류표고요. 이게 좀 작아서 맨 뒤쪽에 크게 다시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호전에 이제 생물은 영역별로 이제 빈출 영역도 있고 빈도가 낮은 영역도 있고 아예 출제가 안 되는 영역도 있고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분류표인데 복잡하죠. 네. 좌측을 보시면 이쪽 뭐 생물도 교재마다 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교재에 맞춰서 각 연도별로 출제된 문제들을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출 개수도 같이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여러분이 이 자료를 잘 이용하셨으면 해서 만들었는데 제목을 붙여놨죠.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됐구나라고 이제 제목을 짧게 붙였는데, 아까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고 머릿속에 매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핑을 하는데 제목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 보시면 이쪽 편제를 한 뭐 10개 정도만 작게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2개 출제됐다, 3개 출제됐다 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뭐 골고루 출제됐구나 아니면 한쪽에 편중돼서 출제됐구나를 알 수 있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군집 생태학 쪽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쉽고 그래서 꼭 정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세균들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푸시면서 이 테이블도 가끔 보시면서 생물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되더라, 난이도가 어느 정도더라,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 매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좌측을 보시면 이 교재 편제와는 별개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 카테고리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카테고리 1은 생물의 기초적인 이론과 세포의 구조,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출도 좀 되고, 이쪽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없더라도 이쪽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뒤쪽을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뒤쪽을 보시면 여기는 진화와 분류 그리고 생태학 쪽입니다. 근데 생물을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냥 책만 읽으셔도 되고요. 뭐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공부하실 텐데, 기출도 28개로 많고 기출이 대부분 쉽습니다. 이 부분은 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꿀 빠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여기는 뒤쪽이라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그다음 카테고리 2는 효소인데 생물학에서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 근데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언젠가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버리시면 안 되고, 근데 효소도 이제 뒤쪽에 효소의 역학, 뭐 카이네틱스 쪽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당장 공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효소의 기본 이론만이라도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3과 4는 이제 3이 세포 광합성,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4가 세포 분열 쪽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제 생물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출도 많고
근데 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원래 생물학 이론은 전공자한테도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는 나중에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내면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오고 생물은 굉장히 많은 용어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잡다한 이론들의 집합체죠. 근데 생물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 용어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용어만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근데 그 벽을 넘게 되면 이 기출 문제들은 제 전공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보여주면 왜 이따구로 이걸 왜 못 맞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한 지 오래됐으니까 벌써 옛날에 벽을 넘었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들인데 여러분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생물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3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벽을 넘으셔야 되고 내가 필요한 용어들을 잘 선택을 해서 넘으셔야 되고 그걸 넘으면 기출 문제들이 얼마나 쉬운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벽을 못 넘으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쪽의 출제 경향은 원래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데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 거의 안 나옵니다. 뼈대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광합성이다 그러면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는데 명반응과 안반응이 뭔가, 명반응 언제 일어나나, 안반응 언제 일어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건 안 나오고 큰 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쉬운 교재로 쉬운 내용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 뒤쪽 부분 보시면 이제 DNA 쪽이죠. DNA 복제나 전사 번역 쪽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3, 4보다는 약간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뼈대 중심으로 나오고 약간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뼈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기출 정도 난이도로 약간 더 공부하시면 이쪽은 사실 목표한 만큼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 유전학 쪽인데 유전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유전학 문제는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쉬운 유전학 문제는 1, 2분 내에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계도 문제가 있는데 얘는 전공자도 거의 못 푸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반성유전이나 검정교배 이런 것들은 다 쉬웠습니다. 그리고 연관과 교차는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1분 이내에 풀리고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돌연변이는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좀 어렵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돌연변이는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분자생물학 영역인데 여기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분자생물학의 테크닉, 실험 기법에 관한 쪽인데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걸 다 커버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기본을 중시하시고 어렵게 나온 건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핵심은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죠. DNA를 증폭하는 PCR하고 그다음에 DNA 리컴비네이션, 뭐죠? DNA 재조합, DNA 재조합 두 가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13년간 두 문제씩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기용동도 나왔는데 전기용동은 생물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매일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고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핵심적인 기법만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게 실험 테크닉이기 때문에 책이나 말로는 공부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직접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뭐 저도 강의에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멀티미디어 같은 걸 좀 도입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들 많죠. 거기서 좀 좋은 걸 보시면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쪽은 글보다는 멀티미디어가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인체생리학 쪽이죠. 20% 정도 출제가 됐고 기출도 많습니다. 근데 인체생리학은 여기서 고득점을 하겠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굉장히 영역도 넓고 출제 경향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유치한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NT 문제들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생물의 뼈대가 되는 부분하고 이 생리학을 출제하신 분은 다른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제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신 약간 트렌드는 있습니다. 내분비계를 보시면 내분비계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인슐린, 당뇨병도 인슐린과 관련이 있어서 인슐린이나 티록신이 잘 나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쪽 뭐 기출된 영역 위주로 핵심을 공부하셔야 되고 순환계는 5문제가 나왔는데 순환계는 쉽습니다. 여기는 커버하셔서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앞쪽에 이런 부분들은 뭐 광합성이다 그러면 전에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데 여기는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다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 말고도 이 정도 난이도면은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예상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제 순하기는 좀 쉬우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면역계도 요 세 문제인데 좀 면역계의 넓은 영역 중에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얘는 면역 세포가 뭔가, 그다음에 항체에 관련된 문제만 주로 나왔습니다. 면역은 훨씬 더 면역계는 영역이 넓은데 한쪽 부분에만 나왔으니까 그쪽 부분에 좀 집중해서 나머지는 기본만 하시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성 테마가 있는데 설명을 제가 좀 써놨는데 물리나 화학은 굉장히 이제 성숙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도 물리나 화학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이론들은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죠. 성숙했기 때문에. 근데 생물학은 인류가 오래 연구를 해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분자 생물이나 생화학이 발전하면서 급속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한 3, 40,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물학에 대해서 노벨상이 나오게 되면 생물학의 흐름을 바꿀 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 제가 봐서 필요한 특강이 있으면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팬데믹 상태죠. 여러분도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 이런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계속 있었죠. 조류 독감부터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현재의 코비드 19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류 독감도 독립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5157 햄버거병이라고 하죠. 그것도 출제가 됐었고, 광우병, 프라이온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1월쯤에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특강을 했었는데 나오긴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 문제는 아니고 PCR 문제였습니다. DNA를 증폭하는 기법에 관한 거고 PCR이 한 70%, 코로나가 한 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직접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도 코로나를 직접 다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 다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뭐 그때 특강을 하실 테니까 그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노벨상에 준하는 연구 결과, 그다음에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진국형 질병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암이나 비만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생물학계에서는 항상 핫 이슈이기 때문에 좀 기본이라도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사성 테마는 분류 체계상 다른 데로 분류된 것들이 있는데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포 사멸, 그 마이크로 RNA, siRNA, 그다음에 당뇨병, AI, 그다음에 대장균 5157,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노벨상과 관련된 건 현재 크리스퍼 가위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분자 생물학 기법 중에 이제 유전자를 원하는 데를 잘라내는 기술인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요. 그거는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바이오 시밀러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대부분 이제 단일 클론 항체죠.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인데 그 두 가지 용어와 내용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산업계에서는
지금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 생물학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블록버스터죠. 가장 큰 덩치이기 때문에 생물학에서는 10년 이상 핫 이슈고 뭐 우리 시험에서 출제돼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생물학 관련 변리사가 되셔도 뭐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특허를 다루실 수도 있고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고세균과 남세균은 약간 우리가 만들었던 생물학이 약간 잘못돼 있어 수정해야 될 정도로 이슈가 됐던 고세균 때문에 이제 생물학 분류 체계가 3역 6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세균은 13년간 3문제가 출제가 됐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내용을 정리한 게 있으니까 보고 맞추셔야 되고, 남세균도 좀 혁신적인 잘못된 걸 오류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요. 지문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의하시고. 네, 그래서 시사성 테마도 생물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연말쯤에 이제 시사성 관련된 테마들을 정리를 해서 특강을 해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기본 강의는 5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생물학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셔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 해설이 있긴 한데 간단하죠. 이제 OX를 맞출 수 있는 뭐 한두 줄짜리 해설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제 해설을 자세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출 문제 해설뿐만 아니라 그 기출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이제 기본서와 별도로 다시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는 올해 10년치 기출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다음에 기출에 관련된 이론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기출 문제가 뭐 여러 번 출제됐으면 이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됐으면 또 출제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핫 이슈기 때문에 출제가 됐다. 근데 뭐 조류 독감이다. 한번 출제가 되면 사실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적당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출이 왜 출제됐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어떤 빈도로 출제가 될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올해 10년치를 정리를 해서 강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제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학원 측에서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제 생물 기출 풀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이를 했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10년치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근데 한 6년치는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한 3년치 정리되면 이제 무료 강의를 하고 다시 3년치 정리해서 무료 강의를 하고 좀 더 노력해서 나머지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면 뭐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에 대한 내용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좀 자연과학은 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서 목표 점수 다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